여러분 7장을 다 마쳤는데요. 제가 8장을 좀 보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7장을 마쳤기 때문에 7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리뷰하는 차원에서 조금 문제를 풀어보고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자, 그래서 7장에 대한 부분 문제풀이로 또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까요? 자, 철도 안전 법령상 정부의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자, 운전 교육 훈련 기관 맞죠? 관제 적성 검사 기관 맞습니다. 신체 검사 지정 병원, 철도 안전에 관한 단체 맞고요. 자, 신체 검사 지정 병원 좀 이상하죠? 자, 여러분 그 신체 검사 받을 때 신체 검사 지정 병원을 지정하진 않았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 지정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철도 운영 기관에 입사할 때 신체 검사 받잖아요. 신체 검사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필기 시험 합격하고 또 면접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국철도공사에 이제 완전히 입사 직전에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때는 한국철도공사, 즉 철도 운영자 등이 지정하는 병원이 소속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철도 안전법상 정부의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신체검사 기관은 아니죠. 그리고 신체검사 기관은 뭐였습니까? 철도안전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 적용을 받고요. 자,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 신체검사 기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 기억해 두시고요. 저 안전법 보시면 이제 해설 볼게요. 안전법 72조에도 재정 지원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또 재정적인 지원, 보조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게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교육훈련기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양대도 철도사관학교. 근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부가. 우리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 해야만 한다 아닙니다. 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또 재정적인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쵸? 근데 해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전국에. 그쵸? 한 11군데 벌써 운전교육 훈련기관만 받을 수 없는 거를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받을 수는 있다.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있다. 어떤 기관이냐면 운전 적성 검사 기관, 관제 적성 검사 기관, 정밀 안전 진단 기관, 운전 교육 훈련 기관, 관제 교육 훈련 기관, 정비 교육 훈련 기관, 인증 기관, 시험 기관, 안전 전문 기관, 철도 안전에 관한 단체, 그리고 제7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뭐 어쨌든 정부나 뭐 정부에서의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네요. 근거는. 자, 2번 문제입니다. 철도 안전 전문 기관 등의 육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찾아야 되네요. 자, 철도 안전 전문 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앞에서도 무수히 반복됐습니다. 어떤 특정 기관의 기관을 지정을 할 때 그 지정 기준 그리고 지정 절차는 누가 한다? 대통령이 정한다. 아무래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제 그 단순한 생각으로는 많은 청탁들이 들어오니까 이 기관들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이거는 좀 더 상위법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시설의 건설, 운영, 관리와 관련된 안전 점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분야별 자격 기준, 자격 부여 절차,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 교육 훈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역시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만큼 이 안전 전문 인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게. 자,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사람에 관련된 거, 또 기관에 관련된 거, 또 과징금, 그다음에 면제, 또 뭐가 있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꽤 있었죠. 나머지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위주로 영상기록 장치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술술술술 나올 정도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철도 안전 전문 기관의 지정 기준도 대통령령이지만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분야별 자격 기준, 자격 부여 절차, 또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 훈련 등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안전에 관한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하고 육성해야 한다. 당연합니다. 자, 철도 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누구? 바로 방금 나왔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철도 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또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그리고 철도 안전 법령상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 7장에 대해서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만큼 보다 중요하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철도 차량의 운행 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 이게 대표적인 기본적인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업무죠. 역할이죠. 작업 일정을 조정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점검하고 어디서 철도 시설의 건설, 관리와 관련된 작업, 선로 보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철도 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 안전 점검 업무나 또는 레일 용접 등의 업무. 왠지 좀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이 있었죠. 철도 안전 전문 인력.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첫 번째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두 번째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가 있었죠. 이 업무는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의 업무입니다. 근데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는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철도 전기, 그다음에 철도 신호, 그다음에 철도 궤도, 그리고 철도 차량. 이렇게 네 가지 부류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죠. 네 가지 부류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열차 접근 경보 시설이나 열차 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그리고 철도 차량 운전자나 관제 업무 종사자와의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자, 철도 차량 운전자는 누구예요? 기관사와 철도 관제 업무 종사자. 그러니까 기관사와 관제사하고도의 연락 체계를 또 원활하게 구축해서 또 역장하고도의 또 소통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데 충분한 또 이 시스템을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누구다?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입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볼까요? 해설을 한번 보면 자, 1번은 앞에 나와 있었고요. 또 여기서 요 1번을 그 과목에 그러니까 철도 차량의 운행 선로나 인근에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일정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비, 안전 시설 등의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 일정을 조정하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부분 이렇게 그
선로 작업을 할 때는 열차 운행이 이미 다 끝난 시간에 새벽에 하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 작업하는 분들이, 음, 겨울이라 일을 빨리 하고, 그리고 얼른 들어와서 쉬고 싶어. 그래서, 그래서 그 열차가 이제 그 통과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앞서서 충분히 이 일이 끝나겠다 싶어서 우르르 5명이 나갔어요. 나가는데 그 열차가 정해진 시각이 아니라 열차 운행 시간이 조정이 돼서 좀 더 일찍 들어왔어. 그래서 거기 나가 있는 작업원들이 전부 다 사망했어요. 열차에 치여서. 자, 그렇듯이 이 그 작업하는 구간에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다면 확실하게 혹시 뭐 예정된 시각보다 빨리 통과를 할 거냐, 아니면 더 늦게 올 거냐, 아니면 우리 작업 시간이 이 정도로 지연될 수 있으니 조금 더 천천히 와라. 뭐 이런 것들을 해당 열차의 운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누구다?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다. 저는 그래서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가 그런 어떤 그 현장에 배치가 될 때 정말 필요한 인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좀 오래됐는데 지금은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의 역할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사고는 좀 덜 발생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철도 안전 법령상 안전 전문 기관의 지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별로 구분해서 안전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야별로 구분해서 안전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분야별이라 하면 뭐 전기, 신호, 그다음에 또 궤도, 또 차량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안전 전문 기술자들의 이제 분야별로 그 분야별로 안전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철도, 뭐 신호협회, 뭐 전기협회,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 전문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분야별 교육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 놔라. 그래야 뭐 교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 전문 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철도 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애매하네요. 관보에는 고시할 수 있는 게 어딨어. 관보에 고시해야 되죠. 그래야 많은 사람한테 알리니까. 고시할 수 있다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안전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어떤 기관의 지정 기준은 대통령이 하지만 세부자가 들어가면 세부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 문제를 봤고요. 자, 6번 문제 볼까요? 자, 철도안전법령상 안전 전문 기관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요때는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15일입니다. 15일. 뭐 대부분 15일이 있고요. 20일이 있고요. 30일이 있고요. 7일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15일인데 7일, 뭐 14일, 20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법조문에 대한 그 시험 문제는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철도안전법령상 철도안전 전문 기술자의 교육훈련 내용입니다. 교육훈련 내용. 자, 이제 별표 24를 가져왔는데요. 자, 대상자는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와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로 구별합니다. 자,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은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와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또 네 가지로 구분되죠. 전기, 신호, 궤도, 차량으로. 자, 똑같이 120시간입니다. 자, 교육 내용은 자, 여기서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죠.
그러면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 이 내용이네요. 자, 일단은 기초 전문 직무 교육을 받고요. 안전관리 일반, 관계 법령, 실무 수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전관리 일반과 관계 법령, 여기도 안전관리 일반과 관계 법령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근데 요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는 실무 수습을 교육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비상시 조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상시 조치는 어디에 해당한다?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에 해당하죠. 여기에. 자,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철도 안전 법령상 철도 운전? 운행이죠. 못합니다.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와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의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냐? 120시간 똑같아요. 120시간입니다. 120시간. 자, 그리고 철도 안전 법령상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교육 시간 중 교양 교육은 20시간이다. 맞아요. 직무 교육 100시간, 교양 교육 20시간, 총 120시간. 그다음에 열차 운행 통제와 조정을 교육받는 대상자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다. 그렇죠? 열차 운행의 통제와 조정을 받는 이 교육 내용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와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의 교육 훈련 시간은 동일하다. 동일하죠. 120시간씩. 동일합니다. 120시간, 120시간. 자, 그리고 철도 안전 전문 인력 교육 훈련 대상자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와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이다. 자, 여기서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 대상자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와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이다. 초급이네요. 중급이 아니라 초급이네요. 중급이 아니라 초급입니다. 초급입니다. 자, 요런 문제도 여러분들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철도 안전 법령상 안전 전문 기관의 분야로 맞지 않는 거. 이거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철도 신호 분야. 맞죠? 철도 궤도 분야. 맞죠? 철도 운행 안전 분야. 맞잖아요. 이 철도 운행 안전 분야가 바로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해당되는 분야니까. 철도 통신 분야? 통신 분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그러면 철도 통신 분야 말고 뭐가 있었죠? 두 개가 빠졌죠. 철도 전기 분야. 그다음에 철도 차량이 있었죠. 근데 사실 차량이 생긴 지 얼마나 안 됐어요. 차량이 나중에 생겼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어필을 해서 또 이 철도 안전 전문 기관 분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당연히 또 들어와야 되고요. 철도 차량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니까. 자, 그다음 11번입니다. 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입니다. 자, 철도 운영자 등이 도급 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뭐 당연히 배치되겠죠? 철도 운영자 등이 위탁 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여기도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철도 운영자 등이 자체 유지 보수 작업을 전문 용역업체 등에 위탁해서 3개월 숫자 나왔습니다. 숫자 나왔으면 여러분 땡큐 해야 된다고 그랬죠. 3개월 이상 장기간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3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었어요? 6개월입니다. 6개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철도 운영자 등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로서 4명 이상의 직원이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4명 이상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작업이에요. 이럴 때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자, 요건 좀 중요하니까 해설로 한 번 더 리뷰하겠습니다. 자, 철도안전법 시행 규칙입니다. 자, 별표 27인데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입니다. 자, 철도 운영자 등은 작업 또는 공사가 다음에 해당할 때, 자, 작업 또는 공사 구간별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한 명 이상 별도로 배치해야 된다. 뭐 2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작업의 규모상 뭐 3명, 4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열차 운행 빈도가 낮아. 그래서 그렇게 뭐 위험이 있지는 않아.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작업 책임자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작업의 규모도 작은 데다가 열차 운행 빈도가 굉장히 작아요. 뭐 하루에 한 대 지나갈까 말까. 이런 데서는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투입해서 또 열차 운행의 뭐 일정을 조정하고 또 작업 일정을 조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작업 책임자가 대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도급 및 위탁 계약 방식의 작업 또는 공사 앞에서 나왔죠. 철도 운영자 등이 도급 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운영자 등이 자체 유지 보수 작업을 전문 영역업체 등에 위탁해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도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철도 운영자 등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 또는 공사로서 4명 이상이면 뭐 적어도 규모가 좀 있다. 이러니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1차 위반 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자격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차 위반입니다. 한 번에 아웃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네요. 한 번에 아웃. 뭡니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한 방에 아웃입니다. 한 방에 아웃.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자격 효력 정지 기간인데 왜 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냐고요. 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기간에는 자숙해야지. 왜 또 업무를 합니까? 한 방에 아웃입니다. 아웃. 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한 방에 아웃이었죠. 자, 요 1, 2, 3번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뿐만이 아니라 기관사도 그랬고 관제사도 그랬고 정비사도 그랬고 자, 이거는 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니까 한 방에 아웃인 이거 말고 또 추가로 또 있을 텐데 한 방에 아웃인 그 자격 취소 요건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기해 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7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는 좀 8장으로 넘어갈 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좀 휴식하시고 그리고 8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